이제 뭘 하는 거냐? 극한의 뭐 정의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a라는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쓰죠. 우리가 리미트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x가 a가 아닌 값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즉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왼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지, 그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것인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쵸? 요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절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x는 a가 되지 않아요, 알았죠? 절대 a가 되지 않습니다. a에 그냥 한없이 가까워질 뿐입니다. 수직선이니까, 실수범위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요 값이 어떤 값에 가니를 관찰할 건데, 얘가 어떤 값을 향해 가는 상황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어떤 값을 향해 가지 않는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뭐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얘가 수렴할 때 이 수렴하는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극한의 정의 자체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요 녀석의 좌극한이라고 하는 녀석과 요 녀석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이 같아야 합니다가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된다라는 거지. 즉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지만 두 값이 다르지 않은 상황도 수렴하지 않는 걸로 칠 거라는 거야, 알았지? 수렴 발산으로 따지라고 하면 사실 발산에 속하는 게 맞아요, 알았죠?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그냥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케이. 극한값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럼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죠.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뭘 하는 거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값이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갖는데,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수렴한다는 거야, 알았지? 수렴할 때 리미트 역시나 x는 b로 갈 때 fx, 얘가 베타로 갈 때, 즉 둘 다 수렴해. 둘 다 수렴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전제 조건이 있어. 이 명제가 맨날 참이되는 게 아니라 가정은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는 녀석들을 가지고 막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수렴을 할 때 첫 번째 리미트 x는 a로 갈 때 어떤 c 곱하기 fx, 즉 어떤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어떤 함수에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는 녀석은 상수는 극한값 밖으로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이 알파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이게 c 곱하기 알파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녀석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고 뿔마 베타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는 두 녀석이 곱해져 있는 상황도 있잖아. 두 녀석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도 극한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녀석이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녀석 역시 두 극한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나눗셈을 할 수 있고요. 그때 그 수렴하는 극한은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단 여기선 베타는 0이 아닌 값이 여야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오케이.
여기서 맨날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런 거라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데 수렴하지 않는 걸 가지고 니들이 막 이런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자, 봐봐. 리미트 뭐 x가 특정한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자 3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봤더니 발산해요. 그때 뭘 물어보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 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거야. 다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어떤 함수는 역수를 취했을 때 그 역수의 값은 0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요 함수와 요 함수가 수렴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지.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곱하기 fx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면 뭘 할 수 있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한 애들끼리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 니네 맘대로 fx를 이렇게 이런 함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안 되나요?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지. 그럼 그때 극한값은 요 성질에 의하여 요 녀석 극한값 따로 요 녀석 극한값 따로따로 쓰면 된다 이거야. 즉 3 곱하기 빵이잖아. 요 녀석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전체 gx의 극한이 얼마입니다. 빵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자라는 건 요렇게 쓰자는 얘기야. 주어진 상황을 수렴하는 녀석 두 녀석을 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단 언제나 수렴하는 녀석만 가지고. 맨날 수렴하는 녀석만 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리미트하고 fx 나누기 gx든 리미트 fx 나누기 리미트 gx. 지금 윗줄에 써져 있는 거예요. 곱하기 자리에 나눗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걸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사실 극한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자, 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 혹시 이제 부정형 부정형의 극한.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한 번에 계산을 유추할 수 없는 그런 녀석이야. 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 연속이란 단어는 사실 이거보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는 이미 연속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쓸 수 있겠지. 함수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정도를 쓸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이제 극한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한 값을 구할 땐 함수 값으로 대체를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연속이니까. 연속일 때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함수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함수 값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럼 극한 값을 대신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연속일 때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극한 값을 구할 때, 즉 연속이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다항함수 이런 애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다항함수는 그럼 모든 다항함수의 극한은 그냥 갖다 함수값 때려 넣으시면 된다는 거야.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빼고 연속이 보장이 된단 말이야. 내 분모가 0일 때 빼고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거야. 무리함수도 루트 안에가 0 이상만 되면 정의된 구간 안에서 연속이 보장된 함수야. 극한값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이걸 극한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극한을 구하는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녀석. 그래프를 못 그리는 녀석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참고로 이 파트는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냐의 싸움이야.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끄덕끄덕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나중에 가면 그냥 몰라. 그냥 이대로 집에 가서 문제만 풀다가 와. 몰라. 절대값 그리고 또 몰라. 못 그려? 또 와. 그러고 알았어. 맞아. 공부해와. 끄덕끄덕 하고 또 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공부해와야 돼. 절대값 그리는 거 정도는 알아야지. 자, 몰라. 이제 부정형. 조금 냉정하게 이제 갈 거야. 자, 이제 뭐 대답 잘 못하고 문제 잘 못 풀고 이런 막 이상한 거 틀려오고 그러면 이제 뭐 어쩌겠어. 우리는 이제 최저 없는 논술로 가자 얘들아.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치? 최저 없는 논술 노려보자 얘들아. 그치? 이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부정형이라는 건 극한값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녀석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뭐 fx 플러스 gx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있잖아. 요 녀석만 관찰해봤더니 요 녀석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요 녀석만 또 관찰해봤더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둘이 다음은 어디로 갈까? 서연아? 무한대로 가겠지. 즉 어디로 갈지 보여, 그치? 근데 뺐어. 어디로 갈까? 0으로 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 아니라고. 아니에요. 왜? 이렇게만 가봐. 계속 커지지. 이렇게 봐. 얘도 계속 커지지. 두 개 빼봐. 0, 0, 1, 4, 11. 막 차이가 계속 어때?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야. 즉 둘이 뺀 값은 어디로 갈지 유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4개의 부정형이 있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딱 이렇게 4개의 부정형이 있어요. 참고로 나머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는 녀석들은 부정형이 아니라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극한값이 어디로 갈지 정해진 형태의 녀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0분의 0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나? 0분의 0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나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어떻게 풀었냐? 약분하고 대입했어요.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0이 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고 대입. 또는 있잖아. 우리는 저 뒤에 것도 배웠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0분의 0꼴 극한은 대부분 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건 나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었냐? 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 식 보면 알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1분의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거 극한값 얼마야? 어떻게 푼지 알겠죠? 그쵸? 다 이런 거야. 그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뭔가요? 적당히 변형하면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변형을 하면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두 개만 잘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무정형은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뭐가 어렵냐? 합성함수 극함 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다 어렵습니다. 문제 보소. 합성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좌우극한 따로따로를 원칙입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언제나 원칙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gx, 자,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치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녀석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t라고 치환을 하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 x가 a로 갈 때 저 gx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gx가 어디론가 가겠지. k로 가겠지. k로 갈 건데 k의 방향성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 이걸 알아듣는 게 중요해. k로 가는데 k보다 큰 값에서 k로 가고 있냐? 아니면 그냥 계속 k에 머물러 있는지, k보다 작은 값에서 k를 향해 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파악을 꼭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 방향성. 왜? k보다 큰 값에서 k를 향해 가고 있을 땐 이렇게 쓸 거야. k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땐 그냥 k라고 쓸 거고, k보다 작은 값에서 k로 갈 때는 k-라고 쓸 거야. 왜냐면 내가 얘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했잖아.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t라고 써버리면 얘는 t인데 얘는 x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t가 그럼 k로 가는 걸 찾았으면 k의 그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만약 달라버리면 어떡할 거야?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우극한과 좌극한을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인지 아무것도 없는지. 오케이? 이걸 안 찾으면 큰일 나. 큰일 난다는 얘기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봐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fx의 그래프야. 리미트 다음 녀석의 극한을 구하래요. 합성함수잖아. 왜냐? fx 자리에 이 유리함수가 하나 합성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안에 있는 녀석의 극한부터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얼마야? 2야. 그치? 그럼 내가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했다? 그럼 t가 2를 향해 간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봐봐. 리미트 t가 2를 향해 가요. ft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x에서 2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봐봐. 2의 극한 값이 얼만데 지금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에 따라 값이 달라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찾아야지. 자 그럼 2 플러스 a 마이너스야. 뭐야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치.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은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려보면 이보다 큰 값에서 이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 방향성을 못 찾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지 않을 거야. 오케이? 무조건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래프를 그리든 뭔가들 방향성을 못 찾은 문제를 못 푸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녀석이 2의 플러스가 돼버린다는 거지. 2 플러스가 된다는 건 그럼 2의 우극한을 구하세요니까 이제 이 값이 2입니다.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야. 합성함수 극한은 이 녀석의 방향성을 못 찾으면 말짱 도루묵이 돼요. 합성함수 극한은 이게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테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권 친구들이 이걸 많이 틀리는 테마는 아니야. 2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이걸 무조건 맞춰와야 돼. 사실 그 정도의 테마야.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고 미치도록 뭐 그런 그 정도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단어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되고, 사실 극한도 연속도 미분 가능성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활용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해. 뭐 교점의 개수가 뭐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뭐 그런 상황들. 뭐 교점의 개수가 막 바뀌는 그 지점에서 막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을 애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지. 자, 그거는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함수의 연속. 정의는 매우 심플하죠. 매우 심플합니다. a에서의 극한값과 그 a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 어떤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이라는 건 A초가 B 미만이죠. 그렇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려면 구간 내의 모든 X에서 연속이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 구간 안은 사이에 어떤 x를 잡아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닫힌 구간 연속. 봐봐. 1 2 빵꾸뽕 뾰로롱 색칠뽕 색칠뽕 빵꾸뽕 뾰로롱. 자, 질문. 다음 저 함수는 1부터 2까지 1 이상 2 이하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봐봐. 잘 봐. 여긴 x가 1일 때 함수 점이야? 아니야. 안 그래? x가 1일 때 점이 아니잖아. 1일 때 점은 여기야. 이해돼? 그럼 1보다 왼쪽에 있는 점은 관찰할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연속인지 아닌지 관찰하라 그랬지. 여기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1보다 왼쪽에 있는 점은 관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전부 다 1보다 왼쪽에 있는 점이야. 그치?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관찰할 필요 없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그럼 이게 1에서의 좌극한까지 똑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2에서의 우극한까지 똑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치? 즉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관찰할 땐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먼저 연속이 돼야 돼.
일단 이건 돼야 돼. 그 다음에 잘 봐. 왼쪽 끝 A일 때는 있잖아. 여기 1일 때는 예를 들어 좌극한이 필요가 없어. 그치? 함수값하고 우극한만. 빵꾸가 여기 뚫려 있으면 이제 1에서 연속입니다.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1에서 연속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즉 왼쪽 끝에서는 우극한만 보면 된다는 거지. A의 우극한과 두 번째 A의 함수값 이렇게만 똑같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서는 좌극한과 B의 좌극한과 요연성만 똑같으면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로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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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롱.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원도 전부 다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극한값 구하는 아이디어 플러스 함수값만 더 계산을 해보고, 함수값까지 똑같으면 연속, 뭐가 다른 게 있으면 불연속 이렇게 따지잖아. 그치? 이렇게 따지는 그런 파트예요. 딩딩딩딩딩딩딩.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대소관계 미정계수 결정. 함수의 연속.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fx가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은 존재하나 불연속이야. 뭔 말이냐면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 있다는 건 상수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A도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불연속이야. 즉 이 셋 중에 다른 녀석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치? 이렇게 됐는데 fx 곱하기 gx는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오케이? 얘는 분명 x는 a에서 불연속인데 둘이 곱한 건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그냥 gx는 이거 안 썼네. g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오케이, g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리고 둘이 곱한 게 역시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게 ga가 빵이 돼야 돼 무조건. 우극한 연속이면 함수값이 빵이라면 좌극한 우극한도 전부 다 빵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치? 이게 빵이 안 되면 안 돼. 알았지? 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저 뒤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봐봐. 저 뒤에 나오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야. 분명히 좌극한 요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우극한 요렇게 돼 있고, 함수값이 요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fx가 지금 요런 꼬라지로 생겼어. 오케이?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오케이? 근데 앞에 x-a가 하나 이렇게 딱 곱해지잖아? 이렇게 요 녀석 하나가 곱해지면 요 녀석은 x는 a에서 연속이 돼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a가 이렇게 딱 두 개가 곱해지잖아? 두 개 이상만 곱해지면 돼. 두 개만 곱해져도 x는 a에서 뭐가 돼버리냐면 미분 가능이 돼버려. 그래프를 그리면 부드럽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존재할 때만 가능한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즉 어떤 불연속인 녀석이 있는데, 극한값은 전부 다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녀석이 있는데 무언가 함수를 곱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요 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미분 가능해진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그냥 그런 테마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속은 뭐 이 정도 하면 할 말 다 했죠. 그거는 이제 그 미분 가능성의 이제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미분 가능의 정의가 우미분계수라는 녀석과 좌미분계수라는 녀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통째로 이게 gx라고 놓고, 내가 편의상 이렇게 놨지, fx 그럼 오른쪽 왼쪽에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오른쪽 왼쪽에 식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값을 각각 비교를 해보시면, 이 값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얘의 우미와 좌미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얘가 곱해져 있는 녀석의 우미와 좌미를 계산해보면 다 빵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의 x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문제들 풀다 보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을 만나게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33번 문제를 좀 잠깐 볼까요? 내가 좀 전에 아까 좀 프린트해.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이야. 이런 문제가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이런 걸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렵게 풀길래,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지금 fx는 분명 2 빼고 다 연속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2에서 빼고 다 연속이야. 그리고 gx는 맨날 연속이야. 문제는 근데 내가 준 이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왜? 이 녀석의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2에서의 극한값이 없어요. 2에서의 극한값이 발산합니다. 지금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좌극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왜 어떻게 알아? 그래프 그려보면 알지. 그래프 못 그려. 그럼 틀려. 뭐 그냥 틀리고, 알았지? 그래프를 못 그리면 틀리세요. 뭐 인강 프리패스라도 뭔가 끊어놓은 거 있을 거니까 고1 거 유리함수라도 뒤져가지고, 유리함수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프 못 그리는 걸 뭐 내 탓하면 뭐 내가 어떻게 알려줄 거야.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G0은 뭐 8이라고 하고요. G0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G0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조건에 fx 곱하기 gx가 이 녀석이 연속이 돼야 된대요. 사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써져 있지만 2를 뺀 지점에서는 이미 둘 다 연속이기 때문에 곱한 것도 2를 뺀 지점에서는 맨날 연속이 될 거야. 오케이? 연속 함수의 성질 중에서 두 함수가 a에서 연속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게, 나눗셈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만 제외하면 맨날 연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x는 2에서 연속입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 2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아. 2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잘 봐. 문제는 얘가, 그럼 조금 전에 저세 돌아오면 얘가 2 대입하면 0 된다.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얘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없잖아,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러려면 요 녀석은 2라는 인수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있잖아, 잘 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면 fx가 그냥 x-2분의 2 써질 것이고, gx 2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2에서의 극한값은. 그치? 그냥 대입 못하죠. 그쵸? 이게 0분의 0꼴 극한 아니야. 왜?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연속이 돼야 된다는 말은 요 녀석의 극한값은 존재해야 될 거 아니니?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야지. 그럼 2 곱하기 g2가 반드시 빵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즉 g2가 무조건 빵이 돼야 되는구나. 즉 그 말은 gx 안에 이게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이거 보고 찾은 거야. 알았죠? 오케이. 뭐 모른다고 쳐.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 약분시켰지? 하나 약분시켰어, 실컷. 하나 약분시키고 그럼 남은 것만 써볼까? 이렇게. 잘 봐. 함수, 이건 극한값이고, 함수값을 써보면, 함수값은 그냥 f2 곱하기 g2 하는 거지.
근데 F2가 얼마야? F2는 1이고요. G는 얼마야? 빵이야, 그치? G야 빵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무조건 빵 나와야지. 그 빵이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지. 즉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또 빵 된다는 얘기는, 물론 그냥 2 집어넣어서 아무 생각 없이 A를 찾을 수도 있지만 얘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원래 GX에서 X-1을 하나 약분하고 여기에 또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건 이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고 이 녀석은 X-2의 제곱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분모에 불연속이 되게 하는 인수가 있어. 극한값이 불연속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인수가 있지. 이게 하나 있지. X-가 하나 있지. 그럼 얘 없애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곱한 녀석이 연속이 되려면, 즉 X-가 2개가 있어야 돼. 만약에 제곱이었잖아? 2차 함수는 불가능하고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거고, 이때는 곱한 게 연속이 되려면 X-1을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가 지수가 3이잖아? X-를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 4개 이상이면 되고. 오케이? 즉 봐봐.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거야. fx가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어. x-a의 n승 분의 뭐 상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x가 a가 아닐 때, 그 다음에 x가 a일 땐 몰라 뭐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0이 아닌 어떤 값이야. 0이 아닌 어떤 값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gx는 뭐 다함수래. 1차든 2차든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문제에서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러려면 gx 안에 최소한 저 x-a가 쟤보다 하나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gx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분모에 x-a가 한 개 있으면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곱해지는 녀석에 2개는 가지고 최소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분모가 x-a의 제곱을 가지면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분자에는 x-a가 최소한 3개는 곱해져 있어야 곱한 녀석이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야지만 다 약분시키고 한 녀석이 남아가지고 0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33번은 그냥 함수식 딱 보는 순간 fx는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겠네. 근데 하필 2차 함수네. 그럼 x-2의 제곱에 끼케야 상수항 정도 더 곱해져 있겠네. 상수 정도 곱해져 있겠네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오키도키? 오키도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몇 시야 지금 시험? 9시 5분이면. 봐봐. 39번에 디귿 볼래? 39번에 G3 볼래? 39번에 G3. 문제 일단 쭉 읽어봐 얘들아. 문제 쭉 읽어봐. 뭐 39번에 G1, G2는 되게 쉬워. 직접 계산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떤 fx가 있는데 그 녀석 x는 0에서 만들고 싶어. x의 k승을 곱했어 fx에. 그래서 그 녀석을 0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랬을 때 곱해야 되는 그 지수의 최소값을 nf라고 나타낸대. 그러니까 ng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뭔 말이냐면 G3에다가 있잖아. x를 몇 번 곱해야 0에서 연속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G1, G2, G3에 전부 다 x를 몇 번 곱해야 0에서 연속이 되니를 물어보는데 G3 딱 보는 순간 분모 x 제곱이네. 그럼 x를 최소 3개 곱하면 되겠네. 즉 G3의 값은 G3의 값은 그냥 3이네. 이렇게 계산이 쓴다는 거지. 왜?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 말뜻이 뭔 이해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k승 곱하기 G3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NG3라고 한대요. 이런 얘기야. 지금 G1과 G2에 해당돼서도 마찬가지야. F 가지고 얘를 들어놓은 거지, 문제에서. 그랬을 때 G3는 X를 최소한 3번은 곱해줘야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0에서. 이해 가세요? 선생님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아직? 다시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어? 뭐라고? 다시 노란색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 XKF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NF라고 쓴대요. 그러니까 함수를 GX로 바꾸면 XK승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NF라고 한대요. 즉 자연수니까 X를 몇 번 자연수 개수만큼 곱하겠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말은 아니 이게 봐봐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 우리 문제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가 빵이 아닐 때랑 x가 빵일 때랑. 그치? 자, 그때 그럼 xfx는 0에서 연속인지를 관찰을 해보자 이거지. 어떻게 관찰할 건데 이씨 x가 0으로 갈 때 xfx 값하고 x가 0일 때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문제에서 이런 예가 주어져 있잖아. 이 예를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밑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땐 0으로 간다는 건 x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니까 fx의 위에 거 아래 거 뭐 집어넣어야 돼? 그치, 위에 거 집어넣어야 돼. 얼마 나와?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극한값 얼마야? 1이지. 근데 함수값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와. 함수값은 0이야. 같아 달라. 즉 x 한 번 곱한 건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두 번 곱해 이렇게 2번 곱해. 2번 곱하면 뭐 남아? x 이렇게 남아. 그치?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 돼? 0 돼. 함수값도 0 돼. 그치? 즉 x를 2번 곱한 건 연속이 돼야 안 돼. 되지? 즉 NF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얘를 곱한 최소한의 횟수를 물어보는 거야. 아까 한 번 곱했을 땐 됐어 안 됐어? 2번 곱했을 땐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 값을 2라고 하겠다 이거. 즉 이 2가 x를 곱해진 횟수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함수만 gx로 바꿔놓은 거지. 함수가 fx일 땐 nf라고 쓰고 함수가 gx일 땐 ng라고 쓰고 함수가 hx일 땐 nh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 이해돼? 그럼 ng2 값 찾아봐 지금. (1) 나와요? 아 서현이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ng2 값이 1이 안 나와요? ng
1 나와요? x 한 번만 곱해도 그냥 0에서 연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G3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여기다 써드렸던 내용하고 짬뽕을 하시면 이런 거야. 분모가 0에서의 극한값이 없잖아. 그치? 발산하지. 왜 없어? 분모에 x 제곱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거기다가 x를 몇 번을 곱해야지만 연속이 되냐 이거야. x 제곱이 있으니까 최소 3번을 곱해야지만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x를 곱해야 하는 횟수의 최소값이 3이니까 NG3의 값은 그냥 3입니다가 그냥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종종 물어볼 거야. 알았지? 40번 같은 건 개 쉬워. 봐봐. 이게 있잖아. 40번이 도대체가 이게 29번 문제야. 교육청 29번 문제인데 잘 봐. 얘네들이 2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지. 그치? 근데 분명히 f-x는 그 녀석은 2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 이해돼? 이해돼? 분명 근데 우극한 좌극한은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f2가 빵, 두 번째 거에 2 집어넣은 게 빵 돼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써져 있는 fx 플러스 k 역시도 2에서 불연속이야. 왜? fx를 그려봤자 y축 평행 이동시킨 건데 주어진 함수 fx가 2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 거에다가 2 집어넣으면 빵 되는 k값 하나 찾고요. 두 번째 거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만 따로 비교해보시면 그냥 값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이런 거 틀리면 나가리야. 이건 진짜 다 맞출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참, 어디 뭐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보고 마냥 계산이 쉽진 않을 텐데. 다음 미분계수. 이런 것들이 막 써 있어도 되나? 띵띵띵띵띵띵띵. 아? 왜? 사이값 정리할 때 없어요? 몰라 나도?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뭐. 참 진짜 몰라. 미분계수와 도함수. 참고로 간략히 정리만 해드리는 거고, 뭔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문제를 일단 좀 풀어봐. 풀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좀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할게요. 수원이랑 조금 질문풀이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했다는 건 사실 수원은 내가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꽤 많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지만 수투는 그런 게 아니거든. 지금 일단 풀어오고 니들이 모르는 걸 찾아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 풀 수 있는 걸 다 열심히 풀어. 답만 베끼지 말고 다 풀어. 이게 그러니까 안 풀어오면 정말 말짱 꽝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알았지? 안 풀어오면 안 다녀도 돼. 왜냐면 어차피 이게 막 걔가 싫고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효과가 없잖아. 학습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잘 풀어와야 돼. 알았지? 잘 풀어와야 돼. 고3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뭐 할 거야. 그치? 그치 형주야. 그치? 지금 60개 숙제를 안 풀어온 거야. 너는. 동영상도 안 보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너는 일주일 동안 수학 공부를 빵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 그치?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냥 눈 떠 있는 모든 시간 공부만 하는 거야. 고3은 그런 거야. 일단 수투는 그래서 일단 조금 내가 대강 굵직굵직한 것만 그냥 정의들만 좀 설명을 해주고 일단 풀어오면 모르는 걸 그 다음에 채워주는 식으로 할게. 알았지? 모르는 걸 채워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모를 땐 뭘 하냐? 교과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려면 이 개념이 먼저 접근이 되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뭔데요?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요. 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한 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좌표 a, b 잡아버리면 함수 fx의 a, fa, b, fb 함수 fx의 x는 a에서 b까지 이 평균 변화율.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봐. 평균 변화율은 뭐니? 함수 위의 두 점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순간 변화율은 무엇이냐? 미분계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 변화율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있잖아. 평균 변화율이든 순간 변화율이든 변화율의 정의는 이걸 x의 증분, y의 증분이라고 하는데 x의 변화량을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즉 변화를 하려면 기준이 두 개가 필요해요. 관찰하는 지점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변화율을 관찰하려면 x의 변화율, y의 변화율을 관찰하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해. 무조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도 이 두 점에서 b-a가 뭔데? 여기서까지 x의 변화량이야. 요 길이가 b-a라고. fb 빼기 fa가 뭔데? 이건 그 y의 변화량인 거야. 근데 순간 변화율을 관찰하려고, 즉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관찰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변화율을 관찰하는데 점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한다. 일단 내가 이 점에서의 변화율을 관찰하고 싶다. A에서의 변화율을 관찰하고 싶어. 그럼 일단 A와 A가 아닌 한 점을 고르라 이 말이야. A가 아닌 한 점을 이렇게 고르라 이런 얘기지. 따라서 두 점의 변화율을 구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x-a분의 fx 빼기 fa인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결국은 나는 A라는 한 점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싶다. 즉 이 점을 여기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버리자라는 거야. 사실은 엄청 가까이 있는 두 점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해봐도 한 점처럼 보이게끔 가까이 만들어버리자 이거야. 그걸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자. 순간 변화율, 또 다른 말로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 짓을 어떻게 표현하겠다.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변화율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이 녀석을 그래서 F'A라고 쓴다라는 거야. F'A를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어렴풋이 너희의 기억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H가 빵으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이런 거지. 요 간격을 H라고 놔버린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H가 돼버리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되고요.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A, FA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생각이야. 얘네 둘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 왜? 어차피 A 플러스 H에서 A를 빼면 H만 남으니까요. 그렇죠? X좌표끼리 뺀 게 분모에 있고요. Y좌표끼리 뺀 게 분자에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h를 0으로 보내. 즉 이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간격이 0에 가까워지면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향해 가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즉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둘 다 잘할 줄 아셔야 돼. 왜냐면 문제, 이건 내가 선택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선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떤 문제는 정신줄 잘 부여잡고 어떤 문제에선 밑에 게 써져 있고 이렇게 써 있는다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도 풀어봤을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h가 빵으로 갈 때 뭐 h분의 f1 플러스 2h 빼기 f1. 자, 이거 질문. 분모에 몇 h가 써져 있어야 정상이야? 2h가 써 있어야 정상이지. 그럼 멀쩡한 식이 2 곱했으니까 여기도 2 곱해야지. 질문. 이거는 그럼 f 프라임 얼마? 1. 이건 f 프라임 1이니까 2배의 f 프라임 1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 f 프라임 몇인 건 어떻게 찾아요? h가 0으로 할 때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냐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안 알려줬었는데 아니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만약 2까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봐. 옛날에는 있잖아. 요 녀석을 f'1이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쓰라 그랬거든. 지금 얘에서 얘 뺀 게 분모에 있고요. 처음 보나 혹시? 둘 다 움직이는 녀석.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에이, 뭘 처음 봐. 과학학원 수업할 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이걸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 준데 난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우리 제일 왼쪽에 안쪽에 큰 강의실 그 원장님이 빌려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런 거짓말 치면 안 되지. 이게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쟤 웬 분모에 EH가 필요해? 얘는 왜 분모가 EH여야 돼? 왜? 그냥 저 괄호 안에 꺾기를 뺀 게 그냥 당연지사 분모에 써 있었으니까 라고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저 괄호에서 저 괄호를 뺀 건 분모에 써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가 아니라 이유가 있거든. 무슨 이유?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해야지.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평균 변화율을 내고 그 두 점을 한쪽으로 가까이 보내버리는 거지. 한 점을. 오케이? 한 점을 이쪽에 가까이 보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만 써져 있다. 봐봐. 얘는 분자를 잘 보고 대답해. 두 점을 관찰을 한 거야.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씩 낸 거거든, 얘가. 아직 얘는 완벽하진 않지만 분자를 보시면 y좌표가 얘랑 얘야. 그치? 야, y좌표가 이게 나오려면 그때 x좌표는 뭐겠니? 이거겠지. 뭐 x좌표가 1 플러스 2h니까 y좌표가 f1 플러스 2h겠지. 여기 y좌표가 f1이니까 x좌표가 1이겠지. 즉 얘네 둘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낸 식이 이 자리에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 두 점의 기울기라고, 그치? 그럼 x좌표끼리 빼면 반드시 몇 h야? 2h잖아. 그니까 분모에 2h가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이해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절대. 자, 명심해. 앞으로 니네가 듣게 되는 무언가의 개념은 니네가 대학생이 되기 전 마지막 듣는 거야. 즉 이제부터 기억을 못하면 그냥 기억을 못할 때마다 그냥 한 등급씩 탁탁탁탁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명심해. 계속 복습해. 계속 반복하고 의미를 파악해. 외우는 거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이게 외우면 복잡해진 형태를 어떻게, 이걸 외우면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풀 거야. 이거 극한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의미를 모르면 이런 걸 풀 수 손도 못 대. 오씨, fx 뭐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 쟤 대입해서 막 이렇게 풀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미분계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이런 분속골의 극한값이 쉽게 풀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2라고 안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원래 2는 없었잖아. 없는 식에 만들었으니까 내가 2를 다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럼 이게 왜 이 녀석이 F'1이냐는 H가 0으로 가봐. H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그치? 그 말은 이 점이 여기를 향해서 간단 말이야. 즉 얘가 여기를 향해서 갈 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치? 즉 1로 향해서 가니까 1이라는 한 점에서 모이는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 즉 그러니까 F'1이고 저 앞에 있는 2도 한번 이렇게 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요렇게.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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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도키. 이 책엔 뭐가 써져 있지? 아, 이 책은 내가 공부하려고 따로 산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다가 좀 신기한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 그럼 x는 a에서 이제 미분 가능할 때 뭐 이런 말이 왜 붙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2h 빼기 f1-h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 이건 무엇이냐면 y좌표가 f1 플러스 2h랑 내가 이 괄호 안은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f가 1-h랑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치? 그럼 그때 x좌표는 1 플러스 2h여야 하고 그때 x좌표는 1-h여야지. 즉 이 녀석을 미분계수의 의미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균 변화율식이 써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즉 분모에 몇 h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3h가 써 있어야 되는 거야. 멀쩡한 식에 3 곱했으니까 여기도 3 곱해야지. 그럼 요 녀석 h를 0으로 보내면 요 녀석이 앞에 3이 있으니까 3 따라 쓰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럼 이게 f' 몇이 된다는 건데, 즉 f' 몇이 되냐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h가 0으로 가봐.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즉 1에서 모인다는 거지, 두 점이. 즉 그러니까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걸 좀 주의하시길 바래요. 한 2번 정도 만나게 될 건데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2h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다. 이 식을 보고 아, f'1이 3이구나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미트 이걸 보고 F'1이 3입니다. 는 이건 돼요. 얘가 안 됩니다. 아, 선생님 방금 뭐 한 건데? 방금은 뭐 했어요? 방금은 요런 단어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얘는 그래도 한 점이 1에 박혀 있잖아. 그치? 얘만 움직여서 얘가 하나는 1에 고정돼 있고 하나는 1이 아닌 값에서 1로 오는 거야. 물론 우극한 좌극한 다 해봐야 되지만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를 우미분계수,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 어쨌든 좌미분계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는 박혀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요 녀석의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같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돼?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야. 알았지? 미분계수의 정의야. 대신 h자리만 2h로 써져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얘는 둘 다 움직이잖아.
1은 여기 있는데 1 플러스 h가 여기 있고 1 마이너스 h가 여기 있어서 점이 두 개가 다 이쪽에서 이렇게 모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돼? 그럼 특히나 지금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라고 놓으면 간격이 똑같아. 그치? 잘 봐. 잘 봐. fx가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1,1이라고 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잡아서 있잖아. 1에서부터 왼쪽으로 같은 거리와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 이렇게 구하고. 오케이? 이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이 기울기야. 그치? 여기서 또 조금 가까이 보내. 또 좀 가까이 보내. 평균 변화율을 구해. 근데 이 거리만 계속 똑같이 유지하잖아? 거리만 계속 똑같이 유지하면 계속 평행하게 나와. 이 거리만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랑 이 좌우 간격만 1 기준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거리가 계속 동일하게 나와. 이해돼? 즉 이건 둘 다 움직일 때의 평균 변화율이거든. 근데 이 값은 계속 거리만 똑같이 유지하면 줄이고 계속 같은 값이 나오지. 근데 질문, 이거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F'1이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1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른 환경은 아니야. 간격이 어떻게 바뀌어도 얼마든지 저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자, fx가 3x하고 x가 0 이상일 때 0이야. 오케이? 잘 봐. 리미트 내가 이걸 구해볼 거야. h가 뭐 0일 때, 0 플러스일 때부터 0의 마이너스도 해봐야 되는 건데, h분의 f1 플러스, 아니 0 플러스 h, 0 플러스 h 빼기 f 0 마이너스 h를 계산을 해볼게. 2라고 쓰면.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알려면, 내가 아는 대로 하려면 f'0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이게 지금. 그치? 근데 보시면 참고로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봐. 왼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0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 말은 이게 f'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값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고.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이 h분의 f 0 플러스 h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즉 3h. 이해돼? 빼기. 집어넣어야 돼. 그럼 0이야. 그치? 이해돼? 극한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0의 자극함도 구해봐.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그럼 이 h분의, 이번엔 그럼 f0 플러스 h가, 이게 h가 음수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거야. 그치? 0이고요. 대신 f0 마이너스 h가 0 마이너스 h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야. 3의 괄호 0 마이너스 h니까 이게 결국 또 2h분의 2분의 3이 돼버린다고. 이해돼? 봐봐. 이게 없어야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극한값이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이 나와버린다고. 극한값이 존재해버린다는 거야. 분명히 미분 불가능한데 0에서. 즉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다 변하면, 예를 들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두 개가 이렇게 변하면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기울기, 또 같은 거리만큼 좀 줄여서 기울기, 이렇게 또 같은 거리면서 줄여서 기울기, 즉 평균 변화의 값이 계속 존재해. 계속 똑같은 값으로 존재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값이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미분계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 미분계수는 없는 녀석이니까. 즉 둘 다 존재하는, 이렇게 둘 다 움직이는 그림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 얘를 f'1이라고 하려면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이 써져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어. 아니면 뭐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봐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면 모든 지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건 그럴 땐 되겠지. 그치? 그럴 땐 된다고 알았지? 이렇게 간혹 등장하는 테마인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주 간혹 등장하는 테마야. 아주 간혹 등장하는 테마야. 아유, 자.
아, 지우개 오늘 또 가서 빨아야겠네. 도함수는 이런 함수죠. 정의역이 있고요. 공역이 있어요. f'x라는 함수는 무엇이냐?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a라는 원소를 고르면, 함수라는 건 이러잖아. 어떤 값을 고르면 y에 있는 공역에 있는 어떤 값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잖아. 어디에 대응이 되는? 그 녀석의 미분계수에 대응이 되는. 즉 어떤 함수에 a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그냥 a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인 거죠. 그렇죠? 도함수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f'x 정의는 그냥 이렇게 f'a의 정의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다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정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미분법 공식을 이용하거나. 미분법이 뭐였냐? 우리가 f 가지고 f 프라임 찾는 그 방법이 미분법 공식이었잖아. 뭐 1 내리고 뭐 지수 그런 거 있잖아. 막 곱의 미분법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았지? 둘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찾을 수능에서는 뭐 찾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일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x는 a에서 연속이 되어야 해요. 연속이 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인데요. 그쵸? 요 녀석도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 녀석의 또 빼먹을 뻔했네. 극한 거 오늘 노란 분필 3개나 깨먹었는데. x는 a-일 때, 즉 평균 변화율 x-a분의 fx 빼기 fa,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미분계수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x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계수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즉 이렇게가 같아지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미분 가능의 기하적 해석은 부드럽게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즉 어떤 함수가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 부분에서 그래프가 매끄럽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매끄럽게라는 게 사람 눈으로 봐서 대충 이 정도는 매끄럽게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매끄러운 상태. 뭔 말이야? 곡선이 이렇게 조금 있다가
직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꺾여 있어.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면 사실 매끄러운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건 무조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니까 계산을 통해서 봐야지. 확실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확실히 여기는 부드럽게 연속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뾰족한 지점도 어쨌든 연속이긴 연속인데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완벽하게 곡선이 부드럽게 그려져 있는 상태만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프 상에서 알았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숙제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 이 사이값 정리. 이 사이값 정리 알려줘야 되나? 사이값 정리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알려줄게. 일단 알려줘야지. 그치? 이게 사이값 정리는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만약 fx가 연속함수야. 연속이야. 뭐 미분 가능 불가능은 상관없어. 뾰족하든 뭐 직선이든 뭐든. 그리고 f 0이 뭐 1이야. 그 다음에 f 1이 5야. 오케이? 그러면 0과 1 사이에 어떤 c를 골라. c가 어떤 0과 1 사이의 값이야. fc가 3이 되는 x는 c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아이씨. 그럼 얘가 4가 되는 c는 존재할까 안 할까? 알아볼라. 머릿속에 막 좌표 평면이 그려지고 막 점이 찍어지고 그래프가 그려지고 지금 네 머릿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고 있어? 근데 몰라? 0,1 지나야 되고요. 1,5를 지나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연속이 돼야 돼. 오씨. 뭐 어떻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뭐 어떻게 그려지든 함수값이 4가 되는 거 하나 없을까? 없다며. 좀 전에 모른다며. 이런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냐 이런 얘기야. 연속이잖아. 이런 거지. 내 키가 120cm에서 150cm까지 자랐어. 그런 거잖아. 사람 키가 이렇게 어느 날 다리 몽댕이 다리 딱 빼다가 더 긴 걸로 껴주고 막 갑자기 5cm가 커지고 그게 아니잖아. 연속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늘어나다 보면 120cm에서 150cm까지 늘었으면 어느 날 하루는 145cm인 날이 있겠지. 하루는 아닌 어떤 한순간은 145cm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동차가 정지해 있어. 브레이크 엑셀을 밟아서 막 달려나가. 막 시속 100km가 됐어. 100km가 되는 와중에 60km인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겠지. 당연하지. 내가 산을 걸어서 올라가. 내가 올라가. 막 내 시계가 막 최첨단 시계라 내 시계에 막 현재 높이가 고도가 막 나와. 계속 끊임없이 막 소수점 15cm까지 막 연속된 숫자가 다 나와. 해발 1000m까지 갔어. 와중에 분명히 해발 785m인 지점 한번 지났겠지. 해발 300m인 지점도 반드시 한번 지났겠지. 근데 해발 1000m까지 올라갔다? 해발 1200m인 지점은 못 갔을 수도 있어. 갔을 수도 있지. 휴 올라갔더니 이렇게 1000m인 지점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 하지만 꼭 1000m, 1200m인 지점도 꼭 지났네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 즉 한가 함수값이 여기가 3이고 함수값이 7이야. 여기서까지 연속이야. 그럼 3에서 7 사이 어떤 값이 반드시 어디로 잡아줘도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당연한 소리잖아. 그치? 이걸 식으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즉 연속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값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 번 존재할지도 모르지. 왜 여기서 4인 값이 오씨 이렇게 갔으면 어떡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것까진 모르는 거지. 다만 최소한 한 번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주로 어디에 쓰냐?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의 판단에 사용을 한다고. 봐봐. F1이 3이야. F3이 -2야. 그럼 fx는 빵,
이 방정식의 실근은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한 실근이 있겠네. 자, 서연아 물어볼게. fx는 0의 실근 딱 이거 밑줄 치자면 이거 밑줄 친 거 이 표현을 보면 뭐가 생각나? 생각나는 거 말해봐. 네가 생각나는 거. x축이랑 만나는 점. 그치? 즉 1, 3. 이거 얘는 여기를 지나고 얘는 여기를 지나고 이거 연속이야. 연속함수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지나야 된대. 그러다 보면 이 사이에서 반드시 x절편 x축을 한 번 이상은 만날 거야.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저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즉 x절편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되게 당연한 거야. 문제에서 물어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구간을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되냐? 양 끝에 대입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돼. 부호가 둘 다 같은 값이 나와도 있잖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오면서 x축을 만날 수도 있지, 물론. 근데 100% 그렇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있을 수도 있잖아.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아래에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뚫고 지나가야지.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세 번일지까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올게. 최소한 한 번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x축 기준으로.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이 구간 안에 실근이 적어도 2개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 있잖아. 그런 상황은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2개를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은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에서 하나,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에서 하나씩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한꺼번에 적어도 2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지. 왜?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인 걸 가지고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겠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최소한 2번 지나가겠네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대신에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야. 그러려면 이게 최소한 2번은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이 적당히를 어디로 잡냐는,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문제마다 달라질 건데 대부분의 이 지점들의 n등분한 지점 중 하나야. 이쁜 지점 중에 하나가 잡혀. 중점, 3등분점, 4등분점 이런 지점 중에 대부분 다 잡히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개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못 푸는 문제 100이면 100 전부 다 이게 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거야. 61번 볼까요? 61번 너무 쉽나요? 뭐 하라는 거냐면 0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데 뭔 말이냐면 저 좌변을 통째로 fx라고 놓고 fx에 0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랑 부호가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끝이야 그냥. 오케이 끝. 저 뒤에 가면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라는 걸 배울 건데 이게 문제지. 헷갈리면 안 돼.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 글씨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평균값 정리라는 걸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그 상황이 문제에서 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뭔가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 상황, 이런 식을 보고 이게 평균값 정리의 상황을 쓸 수 있는 상황이구나.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찾으래.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이값 정리는 증명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다 수능 보는 학생의 입장에선 증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 사이값 정리가 무엇인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를 읽으면 그냥 이거 그냥 사이값 정리 쓰는 문제네 가 눈에 막 보여. 집에 가서 여기 7번 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무슨 당연히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거네 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다른 파트에는 이런 유형의 말들이 언급이 돼 있지도 않아.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내가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일단 나의 수업을 홍보를 할게. 그리고 있잖아, 이 수업에 학생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이야. 알았지? 그렇잖아. 다 와도 5명밖에 없어. 5명 있잖아. 나 굶어 죽는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선생이 톡 껴있고 막 짐 다 없어져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어느 날 뭔가 딱 2월이 딱 끝났어. 그럼 원비 낸 것도 다 수업도 다 했겠다. 이러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번호 바꾸고 톡 끼 진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일단 많은 설명들을 막 많이 해주지는 않을 거야.
다만 우리가 심화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 좀 어려운 얘기들, 좀 많이 어려운 얘기들을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올 거야. 알았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와서 일단 과제 검사를 하고, 과제 검사와 그 질문 풀이를 하고, 어떤 테마를 하나 정해서, 테마 이렇게 쓰냐? 뭔가 테마를 하나 내가 정해가지고 그날의 주제에 대한 뭔가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그거에 대한 수업들을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거 어썸이라는 교재인데, 어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원수투를 다 풀고 이제 다 그거 두 개를 먼저 돌리고, 확통도 이제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점차 이제 이렇게 나가야겠지, 그치? 확통도 점점 풀어 나갈 거고, 이거를 다 풀게 되면 이제 진짜 졸라 초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문제 숫자가 너무 적다고 그러지 말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해보고, 다시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거 복습도 좀 해보고. 다만 모의고사 문제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가 교과서에 써져 있는 개념만으로 전부 다 100%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내신하고는 달라. 시간의 압박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잖아, 내신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사실은 우리가 초상위권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 시간의 압박보다는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교과서도 다시 복습해 가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찾아서 공부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오세요. 알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집에 가자. 안녕.